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일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와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으로 위기에 몰렸을 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엿새 뒤 기자회견을 열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군 수뇌부와 가진 술자리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9일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배신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 내가 살다 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 그래서 그때 저 분의 이름을 호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당시 야당과 언론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정책적으로 뭔가를 쭉 하면은 그걸 다 반대하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걸 부정적인 얘기로 다 해버리고 다 바꿔 쓰고 그래서 뭘 해도 힘이 안 난다. 이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등과 만나며 비상계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특검이 판단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제가 그날 모임 끝나고 그 스마트폰에 그 날짜에다가 구중궁궐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구중궁궐은 9겹으로 둘러싸인 궁, 즉 임금이 있는 곳까지 닿기란 아주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전 사령관은 당시 메모를 두고 사람이 고립돼 있으면 소통이 안 되고 오해도 하고 의심하게 되는구나 싶어 이 단어가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모임에서 한동훈 등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으로 잡아오라고 그랬다. 당신 대통령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증인도 당시 피고인의 이와 같은 발언 들은 적 있나요? 저도 이걸 TV로 봤습니다. 근데 여기 이 정치인 이분을 호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11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월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 11월 때는 더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러니까 거의 몸을 못 가는다는 생각을 제가 들 정도로 많이 드셨는데 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 내가 살다 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대통령님이 부하들 앞, 그러니까 이 장군 부하 앞에서 배신당한다는 얘기를 하면 좀 느낌이 압박되지 않습니까? 약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는 사람인데 그 얘기 하시면은 왜 저렇게 마음이 힘드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저 분의 이름을 호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그래서 정치인 이름은 제가 11월 9일 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총으로 쏴서 죽이라는 것은 제 기억에는 저 곽종근 장군님이 그거를 어떻게 기억하신 건지 잘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도 제가 술도 안 마신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뚜렷할 텐데 뭐 제가 화장실 갔다 왔을 때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러진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21항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한동훈 당대표 이외에 피고인이 호명하였던 다른 정치인들이 있나요? 그 증인은 10월 1일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11월 9일에 11월 달 예. 9일에는 한동훈 당대표 이외에 피고인이 호명했던 다른 정치인은 누군가요? 다른 정치인 호명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은 이게 단절되세요. 그러니까 얘기가 쭉 이어지지 않고 하다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는 이게 패턴이 이 술 이렇게 한 사람이 모아서 이렇게 나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하면은 한 사람 잔 모아 그러면은 이렇게 쭉 따른 다음에 섞고 나눠주는 게 되게 빨라요. 그때마다 얘기가 주제가 딱 달라져서 다른 얘기 하시면서 탁탁 끊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집중해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이렇게 호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은 분명하지 않지만 다른 분은 기억한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정치인들 이름을 호명하시면서까지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네. 22항 물어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곽종근 증인신문 녹취서 30쪽 제시하고 물어보겠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당시 피고인이나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상대권, 특별한 방법과 관련된 말을 들었다고도 증언했는데 증인도 들었나요? 요거는 제가 조사받을 때 또 얘기했지만 제가 비상대권이라는 말 자체 단어를 몰랐어요. 그 의미도 몰랐고 그래서 비상대권이라는 말은 제 귀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은 비상대권은 모르지만 뭐 특별한 방법이라기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는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제가 그런 식으로 뉘앙스로는 느꼈습니다. 11월에. 그러면 피고인이 무엇을 얘기하면서 네.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네. 얘기를 하던가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날 모임 끝나고 제가 그 스마트폰에 그 날짜에다가 구중궁궐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혼자 오다가 뭐냐면 사람이 고립돼 있으면 소통이 안 되면 오해도 하고 의심하는구나. 근데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대통령이시면 제일 어른이신데 제가 또 처음 겪은 거지만 인간은 다 같구나. 저렇게 위에 있어도 혼자 있고 외부랑 단절이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데 과연 실망을 해도 대화한 상태에서 실망하는 건가? 혼자 하는 건가? 참 그래서 옛날에 그 조선실록에 보면 구중궁궐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직위가 높아도 혼자 갇혀 있으면 마음대로 혼자 상상하면서 다른 사람 얘기는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마음을 먹겠구나 그런 마음이 되게 제가 짠하게 느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제가 죄송합니다. 말이 좀 길어져서. 그러니까 저는 그때 느낌이 그거였고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본인이 정책적으로 뭔가를 쭉 하면은 그걸 다 반대하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걸 부정적인 얘기로 다 해버리고 다 바꿔 쓰고 그래서 뭘 해도 힘이 안 난다. 이거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같이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뭐 무조건 다 반대하고 안 하면 도대체 난 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날 뭘 느꼈냐면 그 말 하시는 중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왜냐면 자리가 앞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술을 안 마시니까 옆에 떨어져서 약간 구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들리지가 않아요 원래. 왜냐면은 왜 술 드시는 분들의 얘기는 막 주고받다 보면 얘기가 자기들끼리 막 하지만 술이 멀쩡한 사람은 잘 못 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저는 이렇게 먹다가 뭐 저런 얘기 하시는구나 이랬는데 그날따라는 제가 처음 본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너무 취해서 앉아서 몸을 못 가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게 넘어질 것 같으니까는 제 앞에 있던 우리 국방부 장관이 부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막 준비하는 중에 이제 여기 있는 장군들이 있으면 뭐 이렇게 시국 상황이 이렇게 대통령이 힘들고 해도 열심히 충성스럽게 대비 태세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모 사령관 너 어떻게 대비 태세 갖추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봐.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고 저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구축해서 나가셨던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